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여러 측면에서 부러워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잘 갖추어진 의료보장 시스템입니다. 이 의료보장 시스템이 몇 년간 상당한 혼란을 겪고 훼손되기도 했지만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정상을 회복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대한민국의 의료보장 체계가 이렇게 전 세계에 가장 모범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것에 가장 큰 기여는 저는 대한민국의 의료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 정책의 기여도 있겠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환자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의료인들의 전체적인 헌신이 가장 큰 몫을 차지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잠시간 우리 의료 체계에 혼란이 있긴 했는데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어느 사이에 이렇게 조용해졌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큰 무리 없이 필요한 의료 개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의 걱정거리였던 의대 정원 문제도 우리 정은경 장관님을 비롯한 복지 관련 공무원 또 정치권의 도움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의 협조로 큰 성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정은경 장관님과 그 다음에 그 담당 공무원 그리고 노력해 주신 정치권의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료인 여러분께 제가 박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개혁이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해관계도 있는데 이걸 조정해야 되고 이해관계의 조정은 필수적으로 빼앗기는 측이 있게 되죠. 이 점을 서로 잘 이해하고 또 설득하고 수렴해서 일정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 대체적으로 매우 난폭한 모습이 연출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원만하게 서로를 존중하고 조정하면서 일정한 합의에 이르는 것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내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번 전체가 다 완료된 건 아니지만 의료계획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의대 정원 문제나 또 공공 지역 필수 의료 확보의 문제가 이렇게 상당한 진척을 이루게 된 것은 매우 큰 아주 바람직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개혁하면은 울고 싸우고 시끄럽고 그다음에 대결하고 대립하는 것들을 상정하는데 그러지 않고도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충분히 일정한 결론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의료개혁 과정에서 저는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대한민국의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멀죠. 여전히 의료 차별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사실 상당히 대한민국에 많고 더군다나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 부분이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죠. 제가 과거에 직업인으로서의 경험에 의하면 참 의료인들 힘들겠다. 제가 그 산부인과 의사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본 일이 있는데 그때 느꼈던 것이 제가 교과서에 나오는 의사가 해야 될 의무 이런 것들을 쭉 나름 이제 검토해서 이런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런 의무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의료과실이다라고 해서 그걸 증명해서 결국은 제가 이기긴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신생아가 거의 식물인간 상태였기 때문에 배상액도 엄청나게 많았죠. 개호 비용까지 해서.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재판에 이기긴 했는데 그때 든 생각이 야, 이 교과서에 있는 대로 다 하려고 그러면 이 돈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인정되는 의료 수가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5분 단위로 무슨 산소 포화도를 체크해야 되고 맨날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하면 그때 당시에 인정된 치료비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러다가 산부인과 가서 안 하고 싶겠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은 십수년이 지나면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요새 상과를 안 하려고 그런다면서요. 위험해서. 그래서 그때 든 생각이 내가 법정에서 이렇게 의사의 과실을 주장하고는 있긴 하지만 이 과실, 즉 주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여건이 갖추어져 있냐, 이건 아닌 것 같다. 오히려 국가가 배상해야 되는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제가 한 때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 경험 때문에 현장의 의료인들이 이런 위험 영역에서 회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심정을 상당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측면들도 있죠. 무슨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법정에서는 이기기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 매우 어렵거든요. 그 병원 앞에 진치고 이렇게 뭐 시위하고 망신 주고 괴롭히고 막 이런 게 더 일상이어서 분쟁이라고 하는 게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고 해결되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생각도 해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위험한 수술 이런 걸 또 안 하게 됐죠. 결국 최근에 생긴 일종의 공공의료 공백이나 아니면 뭐 필수 의료 공백, 뭐 지방 의료 공백은 경제적 측면이 좀 강하니 그렇다 치더라도 이 두 가지 문제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국무회의에서도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하는데, 수가 체계를 합리화하는 게 일단 중요하겠다. 의료 수가 제도라고 하는 게 정말로 제대로 책정되어 있느냐. 또 한 가지는 공공의료를 확장을 하려면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확실히 강화해야 되겠다. 이거 개인의 돈을 버는 영역으로 다 남겨두고 거기에 도덕과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유효한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도 좀 고민을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 필수의료 문제는 정부의 책임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정책 검토를 계속하고 있고, 또 그 측면에서 의대 증원도 지금은 지역으로 조금만 증원했다고 하신 거죠. 지역 의사제로만 증원했습니다. 네. 그게 일종의 타협안이었는데 또 5년 지난 다음엔 또 필요한 영역을 강화할 수가 있겠죠. 지방의료 부분은 뭐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데 전국이 전부 서울 인근에 큰 병으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수요와 공급이 다 한쪽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해결 역시도 결국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서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의료 문제만큼 우리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없고, 또 우리 국민들이 관심 가지는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방에 어떤 정주 여건을 만들어야 지방도 발전하고 또 지방의 산업도 유치되고 균형 발전이 된다라고 할 때 그 객관적 여건 중에 가장 또 중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의료 분야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교육도 있겠고 문화 부분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국은 의료 상황이 어떠냐, 나와 내 가족들이 아플 때 또는 필요할 때 충분한 의료 환경이 보장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 측면, 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에서도 의료 환경 개선이 핵심적인 요소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아주 복잡한 문제,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좋은 의견들 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정부 당국 입장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서 합리적이고 또 실현 가능한, 그러면서도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된 의료 정책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어려운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의견은 요약해서 핵심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낼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